자, 그러면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스코드에 보내드린 기터브 링크를 들어와 주세요. 기터브 링크를 들어온 다음에 저와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회원가입 로그인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코이드5 안드로이드 윅 1이라는 레포지토리에 접근을 한 다음에 이거 누르고, 물론 여기 설명은 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인 GitHub 아이디와 동일한 브랜치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브랜치.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육성00. 저는 미리 만들어뒀어요. 육성00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눌러요. 얘를 눌러서 Create a New Fork.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Create Fork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Fork라는 게 돼요. Fork. 뭐 끌어오다 라는 내용의 대충적인 느낌인데 여기서도 브랜치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 제가 썼던 것 좀 볼게요. 오케이. 익성 00 하고 윅 1 하고 엔터로 안 되는구나. 크레이트 하면은 브랜치가 생성이 됩니다. 브랜치가 생성이 된 다음에는 이 초록 버튼을 누르고 카피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할 디렉토리를 접근을 해서 윅 1 만들고 git bash here git 클론. 여긴 컨트롤 V가 안 돼서 Shift 누르고 인설트를 누르고 엔터를 누릅니다. 맥은 잘 몰라요. 이러면 클론이라는 게 됐어요. 원격에 있는 코드가 그대로 내 로컬 컴퓨터, 로컬 레포지토리에 복사가 됩니다. 클론, 복사. 이렇게 잘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키신 다음에 처음, 처음 하시면, 막 이렇게 뜰 거예요. 이거는 안 뜰 거고.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오픈해서 쭉쭉쭉 내가 아까 했던 디렉토리를 찾아서 열어줍니다. q u i 5, 윅 1. 여기 안드로이드 모양 있죠? 자, 제가 클론한 이거, 이거와 동일하게 해줘야 됩니다. 동일하게. 동일한 예를 해줘야 돼요. 앱 말고 예로 해주세요. 음, 실행되면서 안드로이드는 굉장히 무거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애초에 OS라서 많이 잡아먹어요. 그리고 저는 컴퓨터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빌드 하는데 좀 걸립니다. 그래서 대충 설명드릴 거예요. 우선 좌측 상단에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으면은 아직 실행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아직 준비 중인 거예요. 네, 이렇게 안드로이드로 보이고 앱이라고 뜨면은 실행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앱을 열어주고 빌드도 열고 이것도 열고 이것도 열고 패키지 구조 먼저 설명드릴게요. 매니페스트, 약간 명세서 같은 겁니다. 명세서. 다양한 정보가 있어요. 뭐 아이콘 정보도 있고 라벨 정보도 있고 뭐 RTL도 있고 뭐 테마 정보도 있고 타겟하는 핸드폰의 API가 무엇이냐 정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액티비티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액티비티 화면을 구성한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메인 액티비티라는 애예요. 그래서 컨트롤 왼쪽 클릭을 누르면은 메인 액티비티가 제가 만들어 놓은 애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모든 빌드 프로그램이 마찬가지지만 첫 빌드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는 캐시라는 거를 사용해서 첫 빌드보다는 좀 느려요. 그래서 저는 미리 한번 실행시켜 놓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한번 누르고 저랑 따라해 봅시다. 그리고 코틀린 자바 파일은 저희가 실제로 작성할 파일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컬러, 테마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성이 돼요. 원래는 이것들 다 없습니다. 넣은 코드입니다. 넣어놨어요. 테스트 하신 없습니다. 그리고 실행이 되고 있죠. 빌드 브레드 러닝. 그리고 리소스 파일은 이거 보시면 모르겠고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이미지 파일, 이미지. 얘는 뭐 XML 파일, XML SVG라는 파일이고요. 이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쟤네 둘이 합친 게 이거. 이런 앱 아이콘도 있고요. 그리고 컬러, 뭐 문자열, 뭐 테마, 노 액션 바, 뭐 백업 룰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다양한 리소스들을 저희는 여기다 넣을 겁니다. 그리고 빌드를 하기 위한 도구, 빌드를 하기 위한 명세들이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다 보실 필요 없고 저희는 아마 이거를 자주 많이 쓸 겁니다. 의존성. PIP 같은 거예요. 파이썬의 PIP. 넌파일을 할 때 PIP 인스톨 넌파일을 하듯이 얘는 뭐 임플레멘테이션 뭐 com.sql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실행이 된 거예요. 실행이 됐으니 저는 미리 그냥 한번 실행해 보려고 한 거니까 바로 꺼주겠습니다. 이러면 캐시가 돼서 다음 실행 땐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저희 방금 보신 것처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내장으로 기본적인 핸드폰이 하나 있어요. 저희 핸드폰을 하나 만들 겁니다. 저랑 똑같이 이번엔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디바이스 매니저를 들어가서 플러스 크리에이트 생긴 게 좀 바뀌었네. 뉴 하드웨어 프로필 그리고 quit quit OTH 디바이스 360 800 레졸루션도 360에 800으로 합시다. 실제 사이즈는 이렇지 않지만 그냥 저희 편의상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체크해주세요. 일단 피니시. 그러면 맨 위에 얘가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고요. 만약에 이게 다운로드가 안 되어 있겠죠? 이거 말고 구글 API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API 35 그리고 이름은 구글 API 설치하시고 저는 설치가 돼 있어서 이렇게 피니시 누르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저희가 정의한 게 똑같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실행 하면은 실습할 준비가 끝났어요. 실습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 이거 실행이 좀 전 걸리니까 잠깐 멈췄다가 실행되면 다시 킬게요. 오케이, 실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흰 화면인데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흰 화면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로그를 하나하나 다 찍어 놨습니다. 로그가 뭐냐면은 저희 뭐 디버깅 하기 편하도록 가끔씩 디버깅 할 때 프린트 값 찍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뭐 디버깅하고 위치 추적하기 위해서 지금 설정하는 그런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 왼쪽에 보면은 로그캣 이거 왜 안 적으신 거예요? 로그캣 이거 고양이 로그캣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메인 액티비티를 복사하고 여기다가 붙여 넣어주세요. 붙여놓고 이제 저희가 할 거는 액티비티가 수명 주기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볼 겁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굉장히 빠르죠? 다시 실행하면. 자, 자, 저는 이러한 로그 구문을 함수 안에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나타났다는 뜻은 함수가 호출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생성과 시작과 재개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오늘 리즘 단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요거 바탕화면 버튼이에요. 홈을 누르면 퍼즈 스탑. 왜냐면 백그라운드에 남아 있어요. 제가 한 게. 다시 키면은 온 리스타트 스타트 온 리즘. 이거 만약에 끄면은 그냥 셧다운이 돼버렸네요. 온 디스트로이가 뜰 텐데. 자, 온 크리에이트 온 스타트 온 리즘 해서 앱을 지워버리면 온 퍼즈 온 스탑 온 디스토리. 이게 생명 주기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OS 내부에서 이 각 사이클, 각 단계마다 알맞은 메모리 관리를 해줘요. 저희가 할 거는 많이 없습니다. 아주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저희 테스트 해봤으니까 지워버려도 됩니다. 대신 온크레이트는 반드시 냅둬요. 온크레이트는 반드시 냅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피그마를 접속해 주세요. 피그마를 보면서 믹1 들어와 주신 다음에 저희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클라이언트 개발자, 화면 그리는 개발자가 가장 지켜야 할 덕목은 디자이너가 그린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의 조건을 한번 봅시다. 우선 뭐 코너가 동그란 네모가 있고요. 동그라미 있고 뭐 이런 애가 있고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저를 따라서 우선은 이번 시간엔 코드를 따라만 해봅시다. 컴포저블 건 샘플 컴포저블 하나 만들 거예요. 컴포저블이라 함은 화면 UI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입니다. 하나의 단위예요. 그 단위가 엄청 큰 단위일 수도 있고 작은 단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컴포저블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화면을 구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쓰는 법은 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프리뷰 컴포저블 펑션 샘플 프리뷰 박스 모디파이어 모디파이어 필 사이즈 샘플 이렇게 저 따라서 코드를 짜주시길 바랍니다. 쇼 백그라운드 트루. 자, 그러면은 요거 누르면은 나오거든요. 요거는 코드고 요거는 같이 보겠다. 이거는 이거만 보겠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코드를 작성하면은 화면에 막 나오게 됩니다. 그대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희가 작성하는 코드를 따라서 화면이 어떻게 바뀔지 따라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피그마를 볼게요. 그럼 얘는 크기는 60과 60이고 거리는 27과 29예요. 27과 29. 한번 봅시다. 다음 시간에 레이아웃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건데 우선 칼럼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주세요.
컬럼 뭐냐 하면은 그냥 위에서 아래부터 쭉쭉쭉쭉 알아서 잘 쌓아주는 애입니다. 일단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안에 저희가 실제로 박스라는 걸 통해서 만들 거예요. 박스라는 걸 통해서 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얘가 박스가 될 거예요. 박스를 통해서 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선 위아래 거리를 먼저 정의를 해줘요. 모디파이어, 모디파이어는 음, 모든 컴포저블의 존재를 하고요. 크기나 위치, 뭐 배경 색상, 둥글기, 바, 바깥 보더 라인, 뭐 특수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모든 UI 담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애예요. 계속 쓸 겁니다. 계속 모든 컴포저블, 모든 UI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거리를 먼저 줘볼게요. 거리는 패딩을 의미합니다. 패딩. 위에는 27만큼 차이 나고 왼쪽은 29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탑은 27인데 여기는 DP라는 걸 쓸 거예요. DP. 이 DP는 임포트를 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보면은 저는 임포트가 되어 있어요. 아까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줄이 뜨시면은 Alt 엔터를 누른 다음에 Alt 엔터를 누르면 저는 자동 임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임포트 하셔서 계속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왼쪽은 스타트라고 합니다. 스타트. 그리고 스타트는 29dp. 아, 그리고 이렇게 거리를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를 누른 다음에 Alt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Alt를 누르면 거리, 각각의 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거리를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거리를 먼저 이격시켜 준 다음에 크기를 정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로 세로 60이었죠. 위드 60, 헤이트 60.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둥글기를 정해줘야 됩니다. 둥글기를. 둥글기는 요거 이 값이에요. 이 값. 그래서 20입니다. 둥글기는 20. 둥글기 어떻게 주냐면은 클립 라운드 코너 쉐이프 20점 DP. 얘도 DP를 사용해요. 그리고 배경색을 지워줍니다. 배경색은 컬러는 이제 컬러점 블랙을 하면은 이렇게 짠 하고 나올 거예요. 짠 하고 나옵니다. 이게 저희가 만든 애가 되는 거예요. 음, 제가 이렇게 이 순서대로 했는데 한번 순서를 바꿔볼게요. 순서를 바꿔서 배경을 이제 둥글기보다 먼저 넣어줘 보겠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X, 컨트롤 V를 방금 누른 거예요. 자, 보면은 그냥 정사각형으로 바뀌었죠. 제가 둥글기를 쥐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사각형 모양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모디파이어라는 애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가로 세로를 정하고 거기서 이미 배경을 그려버렸어요. 저 이 도화지에다가 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그린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봤자 뒤에 그려진 검은색은 아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에 얘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확인해 보냐면은 다시 백그라운드를 색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레드.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이미 검은색이 칠해진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둥글기를 주고 그 다음에 둥글기를 줘서 이미 그려진 도화지는 되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빨간색을 준 거는 그냥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구사항대로 이렇게 다시 순서를 바꿀게요. 그러면 얘는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만들 거예요. 얘는 안이 비어있고 하얀색, 안은 하얀색이고 바깥이 검은색인 애예요. 그리고 왼쪽에 29만큼 떨어져 있고 위와 20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박스를 선언한 다음에 모디파이어는 모디파이어 점 패딩 탑은 20.dp 벨트는 29.dp 그리고 이번엔 사이즈로 가볼게요. 사이즈는 가로 세로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뭐 가로 세로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선언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프리뷰에 마우스를 호버해 보면은 약간 좀 영역이 뜹니다. 그래서 영역 누르면 그 컴포저블로 코드도 이동하면 되고 좋아요. 아주 좋은 프리뷰 기능입니다. 이게 컴포저블의 큰 장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바깥 테두리를 어떻게 주냐면은 보더라는 애를 사용해서 줍니다. 네, 보더를 사용하기 전에 둥글기를 먼저 줘야겠죠. 라운드 코너 쉐이프 20dp 그리고 보더에는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면 인자 어떻게 함수가 구성되어 있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두께를 줄 수 있고 브러쉬 줄 수 있고 모양을 줄 수 있어요. 저희는 두께와 색상만 줄 겁니다. 두께와 색상.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스트로크라는 애가 있어요. 스트로크가 있고 색깔은 검은색이고 크기는 2입니다. 여기는 크기예요. 한번 해봅시다. 크기는 2, 컬러는 컬러 블랙. 이렇게 나오네요. 음, 음,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라운드 코너 쉐이프 20dp. 그러면 박스라는 애는 사실 이런 거를 만들기 좋은 애가 아니에요. 박스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면 클립을 통해서 약간 둥글기를 주면은 좀 이쁘지 않게 돼요. 이쁘지 않게 돼요. 좀 잘립니다. 자세히 보면 좀 잘려요. 그래서 이 보도에 잘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속성을 넣어준 겁니다. 이런 게 있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모디파이어의 적용 순서를 응용해서 이러한 녀석을 만들 겁니다. 자, 우선 얘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20과 29예요. 20과 29. 이거 복사하면 되겠다. 그리고 자, 크기는 큰 걸로 갑시다. 큰 걸로. 큰 걸로 이제 76. 사이즈는 76dp. 그리고 얘가 76이라는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고 이제 지금 76인데 거기다가 76 사이즈의 테두리가 달려있죠. 테두리를 먼저 줍시다. 볼더는 위드스는 LDP. 컬러는 컬러 점 블랙.
헤드를 지워주고 그 다음에 네모를 안에 들어가 있죠. 안에 거리가 얼마나 하면은 8만큼 되어 있습니다. 8. 거리는 패딩이에요. 그래서 패딩을 거리를 지워줍니다. 그래서 탑은 발디피, 바텀은 발디피. 탑과 대응되는 위치가 바텀이에요. 위가 탑이고 아래가 바텀입니다. 스타트는 발디피. 마찬가지로 스타트에 대응되는 개념은 엔드. 왼쪽이 스타트고 오른쪽이 엔드입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대보면은 모양이 어느 정도 잡혔어요. 근데 이렇게 모두가 8이면은 그냥 8DP 넣어주면 자동으로 됩니다. 이게 왠지 궁금하신 분은 컨트롤 누르고 타고 들어가서 이거 하나씩 따져보면 좋아요. 이거 이해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똑똑하신 겁니다. 자, 영역을 지워줬어요. 76에서 8888만큼 줄어들어서 이제 60 바이 60인 사이즈를 가진 애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를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줄게요. 그라운드 컬러는 컬러점 레드. 제가 웬만하면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파라미터 명을 선언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은 컴포저블은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은 애들이 많아서 파라미터가 10개 넘는 애들도 많아요. 거기에 디폴트 파라미터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혹시나 하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에게도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넣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파트 스터디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넣어주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요구사항 만족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인데 사진이 들어있어요. 사진을 한번 해봅시다. 피그마에서 사진을 가져오는 방법은 익스포트를 눌러서 이렇게 익스포트를 누르면 돼요. 근데 1로 하면 살짝 좀 깨져서 저는 곱하기 3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누른 다음에 다운로드에 저장하고 그리고 다운로드해서 얘를 여기 드로어볼에다가 이렇게 끌어서 옮겨요. 예스. 리팩터. 그럼 끌어와집니다. 그러면 이름을 변경해 줄게요. 이름 변경하려면은 Shift F6 누릅니다. Shift F6. 그냥 우클릭해서 리네임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 버그라고 할게요. 이미지 더그. 음, 걸린 것 같아요. 수정이 안 돼서 음, 그냥 쓰겠습니다. 자, 사진을 넣으려면은 이미지라는 애를 쓰면 돼요. 이미지. 셋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은 애예요. 다 똑같은 애인데 이 오버로딩이 다른 거예요. 오버로딩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버라이딩 말고 오버로딩, 메서드 오버로딩 같은 거. 오버라이딩인가? 아무튼 그래서 이미지 하고 페인터 리소스 r 드로워블 이미지. 이 r은 제가 앞서 말한 r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는 최상위 객체를 의미합니다. 최상위 리소스 객체. 그래서 모든 리소스들은 R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게 들어갈 때는 반드시 컨텐트 디스크립션이라는 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설명을 일부러라도 넣어줘야 돼요. 이거는 그냥 구글에서 안드로이드에서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은 더그 이미지라고 넣어줄게요. 만약에 이거 없으면은 하라고 빨간 줄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내용은 정해졌어요. 그럼 이제 모디파이를 통해서 다시 두드려 봅시다. 이거는 빠르게 할게요. 얘는 사이즈가 80입니다. 80. 80. 자, 이렇게 렌더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렌더링은 굉장히 큰 메모리를 소모합니다. 음,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정말 잠깐 그냥 컴퓨터 오류였던 것 같은데, 어, 아까 이름 바꾸면서 이름이 어딘가 안 바뀌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냥 직접 디렉토리 들어가서 이름 바꾼 다음에 하니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라는 컴포저블을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자, 뭐, 요거 접고 하나 더 만듭시다. 이번에는 이제, 뭐, 서클 샘플. 서클 샘플이고, 여기다가 이제 서클 샘플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있던 거 없어지겠죠? 그리고 얘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저희 두 번째 사진에 맞게 다듬기만 할 거예요. 다듬기만. 자, 동그라미를 만드는 애는 얘를 그냥 circle shape 넣어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얘도 circle shape. 제가 쓴 단축키는 이거 하고 컨트롤 W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W 누르면은 이렇게 하나씩 쳐요. 컨트롤 Shift W. 예, 이렇게 하나씩 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더블 클릭하기 귀찮을 때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타이핑 하다가 막 이렇게. 아무튼 얘도 이렇게 잘 됐어요. 얘는 뭐 두께가 3이니까 3. 그리고 얘는 이제 다듬어 봅시다. 크기는 76으로 똑같아요. 그리고 간격도 8로 똑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바꿀 부분은 배경색 바꾸고 이제 둥근 부분을 바꾸면 되겠죠. 자, 큰, 큰, 일단 거리 만들고 크기 짜고 보더 짜고 바깥으로부터 거리까지 지워줬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클립을 지워줘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그라운드를 먼저 줘야 될까요? 아니면 모양을 먼저 줘야 될까요? 먼저 그려지는 걸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둥글게 만든 다음에 색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색칠하고 둥글게 만들면은 저희가 보는 거는 네모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서클 쉐이프, 블루, 굿. 얘도 클립, 서클 쉐이프.
서클 쉐이프인데, 예. 이러면 두 번째까지 완성했습니다. 미션 제출하실 때 이렇게 실습 코드 작성한 거 포함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실습은 여기까지 할게요. 실습 여기까지 하고 미션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따라하느라 고생하셨어요.